안녕하세요. 4월 13일 이더리움 시황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더리움은 크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쐐기의 형태로 지금 종결이 되고 있는 마지막 파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잘 빠지다가 어제 CPI 발표로 인해서 3파동의 고점보다 살짝 더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벤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수렴이 지속이 되고 있다. 거래량이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세개의 파동으로 오르면서 1파동이 만들어졌고 2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파동, 그 다음에 4파동, 그 다음 마지막 5파동이 완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5파동 내에서도 A, B, C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어제 A파동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B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아마 이 B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10파동을 만들면서 5파동을 완성을 시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2파와 4파로 만들어진 이런 추세 라인은 깨지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깨게 되면 이게 다이아고널 패턴이 맞는지 자체를 의심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제 만들어진 이런 작은 추세 라인,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해주는 것도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A, B, C로 떨어지면 이제 이런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컨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눌려있는 알트코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폴카닷은 자,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뭐 이거를 자체를 다 잡기보다는 지금 A 파동, 그 다음에 B 파동, 그 다음에 이런 C 파동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C 파동의 5개의 파동 중에 1파, 아니 2파가 수렴이 되면 안 되죠. 얘가 A, B, C로 잡게 되면 A, B, C로 잡게 되면 자, 얘를 A파 그리고 B파 수렴이 끝난 이후에 C파로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A 파동이 맞고 그 다음에 B 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뚫고 올라가는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할 때 무조건 1시간 봉이, 최소한 1시간 봉이 이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게 수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습으로는 수렴이지만 자, A 파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 파동이 자, 이런 식으로 자, 큰 A 파동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큰 B 파동이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도 완성이 될 수는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얘가 A,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큰 B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렇게 C파동으로 올라가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추세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이렇게 ABC로 떨어지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넥라인을 돌파할 때 매매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오인데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번의 터치가 나왔고 5번째 터치에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카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5번째 터치에서조차 자, 제가 1시간 봉을 저번에도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시간 봉 마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추세 라인이 있어요. 이런 추세 라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일단 큰 그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얘도 폴카닷과 똑같아요. 이제 A 파동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게 B 파동이 맞다고 하면 이제 맥라인을 돌파하면서 움직여 줄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 A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큰 B 파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A 파동, B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게 이런 단순 수렴이 아니고 자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파동이 이런 수렴이었다면 이게 이런 수렴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이 하단과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C 파동을 만들러 내려갈 거다. 그래서 크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파동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폴카닷과 마찬가지로 이런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이후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얘를 바로 이제 뚫어버리고 마감을 하면 얘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파동으로 오르는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코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저는 이런 추세선을 뚫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뚫을 때 바로 시장가로 매수한 다음에 2차로 리테스트가 내려올 때 1시간 봉이 이 위에서 마감을 한 이후에 리테스트가 내려올 때 2차로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경우대로 매매를 했고 일단 두 번째 경우는 자 아예 1시간 봉이 이렇게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테스트에서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두 번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리테스트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로 매매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격 롱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마감을 했다면 리테스트가 온다면 2차 매수를 들어갔겠죠. 근데 여 위에서 이 추세 라인을 위해서 마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밑에서 마감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들, 이 음봉 캔들 얘조차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추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 꼬꾸라졌다. 그래서 이 밑에서 마감을 했다 라는 것을 보고 저는 1차로 잡은 매수 물량을 바로 그냥 여기서 청산을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마감을 이 아래에서 했네. 그러면 일단은 포지션을 종료하고 상황을 봐야겠다. 이거 솔직히 차이도 안 나잖아요. 뭐 손절 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빨리빨리 자르고 기회를 다시 보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오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A, B, C, D 2파동으로 삼각수렴이 끝이 난 거라면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만약에 얘가 이제 A 그 다음에 B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면 아래로 뚫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수렴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어디로 방향을 먼저 트는지 어디로 방향을 틀어서 1시간 봉이 마감을 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은 저는 이더리움이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조정폭이 열리지는 않을 거다. 큰 조정폭이 나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뚫을 확률이 좀 더 높긴 하겠죠. 모든 알트코인들이 위로 뚫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시점에 알트코인들도 같이 수렴의 윗부분을 뚫어주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이제 관점을 안 올리니까 카톡방으로 얼른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